자, 김광일 정인 아까 오전 질의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통해서 아직 배당이나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. 이거 좀 저는 말장난 같은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MBK가 배당이나 이자 때문에 투자했습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어차피 이 회사의 마지막을 다 털어서 남는 것을 거의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다가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? 본인들이 무슨 배당이나 이자를 보고 했습니까? 자, 그리고 본 의원님 오전 질의에서 부채 비율 3,200%에서 1,800% 감소한 이유 물었더니만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. 그 MBK가 제가 보면은 그 홈플러스의 밸류 지금 제가 본 건 하나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데 이 자산 재평가 통해서 이게 숫자 노름 통해 가지고 유동성만 계속 뿜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이 보니까 자본 완전 잠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이나 펀딩, 곧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합니다. 이 코로나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수치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나오는 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플러스의 적자보다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게 훨씬 더 큽니다. 홈플러스의 적자는 평균 2천억 정도예요. 하지만 이자 비용은 MBK가 맡은 다음부터 2,500억 정도의 임대료나 이자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. 그대로 뒀다면 지금 홈플러스는 적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. 이 자산 재평가 통해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지난 5월 그 메리츠에서 이것도 뉴스에 1.2조다, 1.3조다 해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자 비용이 줄겠습니까? 자, 다음 꼭지. 그 일반적인 기업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경영 합리화를 하는 게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. 이게 수익성이 나쁜 자산을 처분해서 금융 비용 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낮추는 것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? 근데 이 비수익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낮추고 수익성 중심으로 다 이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홈플러스는 정반대로 한 기록들만 다 찾았어요. 우량점포까지 다 대량 매각을 했거든요. 임대 매장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임대료 발생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기본 경비가 올라가잖아요. 우량점포는 팔기가 쉽죠. 살 사람이 많으니까 현금화가 쉽습니다. 근데 진짜 경영을 하려고 했다면 이 우량점포를 이렇게 쉽게 팔 수 있을까요? 이게 사실은 기업을 회생시키는 시감자 역할을 하는 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하려고 우량점포까지 다 매각을 서슴없이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.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메리츠의 2,500억 조기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.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이거는 의무네요. 지금 예. 그렇죠? 자, 그럼 2005년 6월에 갚아야 될 게 2,500억이 있는 거네요. 네, 그 중에 일부 상당 부분 800억 이상 갚았고요. 상당 2,500억에 800억이 어떻게 상당 부분입니까? 무슨 그다음에 이제 당연하는 것도 아니고. 두 건 더 부동산 매각 클로징이 있어서 800, 자. 900억이 또 갚아집니다. 이제 갚을 거죠. 자,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신평에서 여러 분 나왔는데 이재용 참고인 이 신용평가에 2005년 6월에 갚아야 될 이 금액에 대해서 신평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? 반영했습니까? 김기범 참고인 반영됐습니까? 네, 반영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럼 됐습니다. 그러면 어째 이재용 참고인 모르시서 답변 안 하신 겁니까?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. 네, 저희 평가 내용에는 그 향후 부채에 도래할 그런 그 평가에 반영됐다는 겁니까? 예, 네, 그렇게 알겠습니다. 되어 있습니다. 김광일 증인 명함 지금 몇 개입니까? 사실은 지금 저 고려하연에도 임원 등기가 돼 있습니까? 아닙니다. 그럼 그거 빼고 지금 본인 명함은 의원 확인한 건 두 18개 기업의 등기 임원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? 비슷합니까? 그 중에 이제 투자 목적 회사가 절반이어서요. 자, 어쨌든 간에요. 18개 회사의 이 등기 임원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해외 법인에도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. 해외 법인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. MBK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? 그 정도 됩니다. 대표이사 맡고 있는 건 홈플러스가 유일하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자, 홈플러스 직원 2만 명 왔다 갔다 하고요. 임차인도 몇천 곳이고요. 채권자도 몇천 곳입니다. 이 무게감을 좀 체감하셔야 된다.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.
김광일 증인 공인회계사하고 사법고시해서 20년 동안 M&A 주도하셨죠? 재무통이시죠? 예, 조주영 공동대표도 맥도날드에서 10년 일했는데 맥도날드가 유통업체라고 보기가 쉽지 않죠. 이거 서비스 업체죠. 자, 이런 분들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밸류업과 관련되는 홈플러스의 제대로 된 정상화를 했을 리가 없다는 전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. 이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이렇게 팔아치우는 저는 헤지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떠난 자리에 이게 누가 남을까 이거 뻔합니다. 이게 뭐 이 사람들 다 돈 빼갖고 이제 수익 보고 나가게 되면 이 홈플러스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던 노동자가 남겠죠. 거래업체가 남습니다. 그리고 입점 점주하고 그 가족들 눈물 흘릴 일만 남은 겁니다. 네파, 딜라이브, 영화 엔지니어링, 그 MBK로 인해서 해체 분해된 기업들 결과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. 사모펀드의 순기능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같이 먹어야 될 자리에 밥은 그대로 있는데 책상 위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사모펀드가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거죠. 이거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요.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오너 경영 견제할 수 있다. 아주 일부적인 극한되는 얘기, 긍정적인 얘기고요. 실질적으로는 한계 기업을 정리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계 기업엔 또 사모펀드가 들어가질 않아요. 결국은 유동성이 막혔던 걸 일시적으로 풀어내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이 간혹 나올 뿐이지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상업 회사입니다.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돈 얼마나 있을까요? 홈플러스가 한계 기업입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그 본질적인 밸류업에 신경 쓰셔서 살린다면 아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증인, 예, 홈플러스를 제대로 살리는 쪽에 집중을 해서 이 일을 보고 이 시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.